안녕하십니까, 융해창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계획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 도예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도예가는 자신의 모든 작품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흙의 점토 비율, 물의 약물레의 속도, 가마의 온도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작품들은 그저 완벽한 물건일 뿐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력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흙을 만졌고 물레는 제멋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그저 흙이 이끄는 대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흙의 질감, 무질서하게 휘어지는 형태, 예상치 못한 균열까지 그는 아무것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비대칭이었으며 의도하지 않은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작품은 이전에 그가 만들었던 어떤 것보다도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도자기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는 완벽한 통제를 포기했을 때 비로소 작품 속에 진짜 생명력이 깃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통제하지 않을 때 기적이 온다. 우리가 인생을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내면의 가장 깊은 본질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통제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상상치 못했던 기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심리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융의 심리학을 통해 왜 통제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통제하지 않을 때 어떤 기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인생이라는 흙을 빚는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다는 강박적인 욕구 말입니다. 일정표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내 예상대로 흘러가야 하며 미래는 정확히 내가 그린 그림과 같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이러한 통제 욕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에고, 이고, 즉 우리의 자에서 비롯됩니다. 에고는 의식의 중심으로서 세상을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두려워하죠. 에고는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까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만듭니다. 마치 좁은 방에 갇혀서 창밖의 거대한 풍경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 안의 가구를 재배치하며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대개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대부분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않은 만남 뜻밖의 행운 갑작스러운 실패와 상실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을 비웃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통제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큰 좌절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윤근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한 인간이 자신을 통제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부터 멀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의식에 한정된 작은 세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한 세계, 즉 무의식과 가마아란산이 존재합니다. 에고가 통제하려 들수록 우리는 이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힘의 원천과 점점 단절됩니다. 통제라는 행위는 우리를 바깥 세상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고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통제라는 좁은 방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느 학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하는지, 심지어 미래의 직업까지도 대신 결정해 주려 하죠. 이 부모님의 에고는 자녀가 성공하려면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며 배우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모의 계획에서 벗어난 순간 자녀는 극심한 불안과 무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가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제는 그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통제를 통해 얻은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상실은 보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잠재력과 고유성이라는 보물 말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통제를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에고의 감옥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인생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용기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자, 이제 융기 말한 통제하지 않을 때라는 말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멈출 때 비로소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의 세계와 다시 연결됩니다. 융에게 무의식은 단순히 잊어버린 기억이나 억압된 욕망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울 만큼 창의적이고 지혜롭고 삶의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기적의 창고와도 같았습니다. 이 무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개인적 무의식, 즉 우리가 살면서 억압하거나 잊어버린 경험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 무의식, 이것이 바로 융 사상의 핵심이죠. 집단 무의식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심리적 유산이자 원형 아르케타입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어머니 영웅 현자 그림자 같은 원형들이 바로 그곳에 살고 있죠. 이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화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늘 완벽한 구도와 색감을 계산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의 작품은 생기를 잃어버렸고 그는 창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저 붓이 이끄는 대로 캔버스에 물감을 뿌렸습니다. 통제 없이 아무 생각 없이요.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여인의 형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억압해왔던 자유롭고 야성적인 내면의 여성상 아니마이었습니다.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그가 그렸던 어떤 작품보다도 강렬하고 살아 숨쉬는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꿈 영감 직감, 그리고 심지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놀라운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융은 무의식은 우리 안의 모든 잠재력과 숨겨진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의식의 통제 안에서만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아래에 숨겨진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통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통제를 멈추고 무의식의 문을 열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의식은 또한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전에서 잠을 자며 신으로부터 꿈의 형태로 해결책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의식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수많은 과학자 예술가들이 오랜 고민 끝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모두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의식의 통제를 멈추고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영감이라는 물고기를 건져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거대한 잠재력에 접속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해 모든 책을 일일이 뒤적이는 대신 사서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지혜로운 사서인 셈이죠.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는 무의식의 한 부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그림자 말이죠. 그림자는 우리가 통제하려 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본능의 집합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가 찾고 있던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통제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직면하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융은 이것을 항그림자, 섀도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억압하고 거부한 모든 것들의 집합소입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약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림자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제하고 숨기려 애씁니다. 마치 그림자 없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로 칭찬받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자신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미소 짓고 남을 배려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무기력함과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림자 속으로 억압되었고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짜증과 비난으로 폭발하곤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내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려 할수록 그림자가 더 강한 힘으로 의식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심리학을 공부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를 내는 자신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그는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화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의 내면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분노라는 감정 속에서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진실하고 깊어졌습니다. 윤근, 우리는 빛의 인물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 그림자를 인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어둠의 창고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억압한 만큼의 엄청난 생명력과 창조적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숲속에 숨겨진 야생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야생마를 두려워하며 가둬두려 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야생맥에 다가가 친구가 되고자 할 때 그 야생마는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림자를 직면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온전한 나 자신이 되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깊은 방식이며 통제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선과 악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한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윤기 말하는 개성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외면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며 완벽한 가면을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인정하고 품을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진정한 나만의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통제를 멈추고 그림자를 통합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나를 만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외부 세계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통제를 멈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우연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제를 멈추고 내면의 그림자까지 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입니다. 동시성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융은 그것을 우연히 일어난 두 사건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이 있는 현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를 중심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소망을 강하게 품고 있을 때 외부 세계에서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 우연처럼 벌어지는 것입니다. 통제를 멈추고 내면의 무의식과 연결될 때 우리는 이러한 동시성을 더 잘 알아차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업가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사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전문가를 찾아다녔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통제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 꼬여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노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하지 말고 강물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사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든 것을 통제하려 강물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는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강물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업은 거짓말처럼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고
그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려 할 때는 보이지 않던 답이 통제를 내려놓았을 때 우연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입니다. 동시성은 우리 내면의 상태와 외부 세계의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통제라는 작은 창문을 닫고 있을 때는 이런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제를 멈추고 무의식의 세계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을 감지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은 동시성을 통해 우리 삶이 단순한 인과관계의 연속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혼돈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동시성은 우리에게 세상은 내가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우주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빚어지는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통제를 멈추고 이 상호작용에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그 예술 작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융 사상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개성화입니다. 이것은 통제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 즉 통제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무의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림자를 포용하고 동시성을 경험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융은 이 여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면, 페르소나이나 타인의 기대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고유한 나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가 되는 것이죠. 개성화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모순과 갈등을 통합하며 나아가 집단 무의식과의 대화를 통해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성화의 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즉 자기 셀프지라는 내면의 중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마치 도치담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돛을 올리고 방향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바람의 방향이나 파도의 움직임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항해수를 믿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자아 이고의 힘을 약화시키고 무의식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셀프의 지혜를 따르는 과정입니다. 자기는 우리 안에 신성한 불꽃이자 우리 존재의 전체성을 상징합니다. 이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만의 고유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 지쳐버린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는 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며 달려왔습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성공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것이 그가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큰 성공을 거두자 극심한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예술을 하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아가 통제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공방을 차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을 벗고 자신만의 삶을 사는 예술가라는 진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결과입니다. 개성화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기적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융은 나는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통제를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진실과 나 자신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개성화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림자를 포용하는 매 순간순간이 바로 이 여정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통제를 멈출 때 우리는 단순히 무질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의 진짜 목적, 즉 자기 셀프의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하며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도예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흙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는 흙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고 물레의 속도를 조절하며 불의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는 완벽한 형태를 고집하는 대신 흙과 불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연한 아름다움에 자신을 열어줍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모두 제각각의 개성과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색깔을 띠기도 하지만 그 도자기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보는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작품은 이제 걸작이 아니라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용기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예측 가능한 결과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한 결과는 대개 우리가 이미 경험했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를 멈추고 내면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의 동시성이라는 거대한 힘에 자신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기적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삶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기의 소리를 일일이 통제하려 들 때 오히려 전체적인 조화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각 악기가 스스로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믿고 맡길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아 이고의 작은 의지로 삶을 통제하려 들지만 진정한 삶의 지혜는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를 포용하고 동시성의 신호를 읽고 개성화의 여정을 걸으며 통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바다와 연결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려는 통제 욕구에서 벗어나 당신의 불완전함까지도 사랑하세요. 당신의 그림자조차도 당신의 일부이며 그 안에 강력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춰 자신을 억누르지 마세요. 오직 당신만이 살아갈 수 있는 당신만의 길을 걸을 때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대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을 때 우주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 기회 영감, 그리고 삶의 퍼즐을 맞춰줄 조각들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좋습니다. 늘 완벽하게 정리해야 했던 책상 위를 잠시 내버려 두거나 계획 없이 동네를 산책해 보세요. 아니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혹시 이 영상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삶에서 통제를 내려놓았을 때 일어났던 작은 기적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융의 창은 언제나 당신의 내면의 빛을 비추는 길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